예, 그런데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보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새해에는 북한의 도발이 더 잦아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내년 초라는 시점은 4월 총선 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첩보 내용까지 공개한 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이 말한 남한의 큰 파장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북한은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도발을 해왔는데요. 2020년 총선 직전 때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달아서 발사했고 2016년에는 핵실험과 무인기 침투 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군사 도발 쪽으로만 보지 않고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무력 도발보다는 사이버 공격이 주된 수단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이버 공격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직접적인 해킹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해커들이 창의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 2019년 당시 태영호 전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정보를 빼가기도 했죠. 또 국정원은 성관이 역시 북한의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사이버 여론전도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이 러시아 댓글 부대가 여론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인권을 무시한다는 등 이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이런 사이버 여론전은 행위 주체를 밝혀내기도 어렵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정보의 확산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없는 말 만들어서 교란하고 심리적인 공포를 조장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행동들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전쟁의 양상으로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통합 대응 조직을 만드는 사이버 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야당에서는 댓글 조작이나 민간인 사찰 등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최소한의 규정은 만들어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평시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냉정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여론에 떠밀려서 오히려 더 왜곡된 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직접적인 무력 도발도 위험합니다만 어쩌면 사이버 도발이 우리 사회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